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해병대원 특검법 네. 의결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24일 그 지난번에 미뤘던 만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을 가지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이제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했는데요. 새 법안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그대로 이어질지, 이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은 거부권 2회, 김 여사 특검법은 거부권 1회 앞선 이제 선례가 있는데, 오늘 이제 본회의 전체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그 좀 까닭도 포함해서 좀 들어볼까요? 뭐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그냥 뭐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과동 뭐 이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도돌이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 그 쟁점 법안들을 일방 강행 처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로 이송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재의 요구,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또 국회로 다시 넘어와서 재표결하고, 그러면 이제 3분의 1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네. 지금까지는 3분의 1을 넘은 경우가 없었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계속 정치 공세성으로 특검법을 처리하다 보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그 일부 긍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동조하기가 매우 어려운 정치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다시 재표결에서도 아마 거부될 가능성,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뭐 전과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요. 뭐 거기에 나름의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정치가 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이 높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럼 국민의힘은 정치 안 할 건가요? 뭐 뻔히 예상되면 정치 안 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 오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하고 단순하게 국회를 그냥 보이콧하는 걸로 이 상황을 정리해 가는 것이 저는 대단한 결기부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앞선 기자 이슈픽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이유는 김 여사 방탄의 분위기에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 그런데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앞으로 김 여사 방탄 안 할 건가요,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그럼 분명히 해야죠. 우리 앞으로 방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 저도 다 수용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게 아니고 여하튼 필리버스터든 뭐든 간에 그냥 보이콧이라는 단순히 수동적 거부가 아니고 네. 적극적 거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집권당의 역할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아예 포기해버렸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국민의힘이 의지가 부족하다. 이 현안에 대처하는 의지가 민주당에 비해서 부족하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데는 어떤 결기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떨어지는 거죠. 네. 이 상황을 대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못한 것 같은데요. 그냥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론이 안 좋다는 거는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둘 다죠. 해병대원 특검. 해병대원 특검법도 그렇고 지금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더 높게 나오죠. 이게 해병대원 특검법은 사실 박정훈 수사단장이 처음에 뭐 하자고 한 대로 그냥 놔뒀으면 지금 네. 이미 다 끝났을 일인데, 대통령이 뭐 경로하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1년 이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원들이 있는 거고요.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게 좀 난감하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도 좀 그만 좀 왔다 갔다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당원들이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뭐 이걸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한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인데 10월 달에 이제 국정감사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뭐 서둘러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약간 시기를 좀 조정해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 국회에서 10월 말이나 11월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잡히는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어쨌든 무기명 투표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그 어떤 분위기에서 표결에 임할지에 따라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당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하면 뭐 똘똘 뭉쳐서 반대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이거 좀 우리 대통령이 좀 너무하는 것 아니야? 이제 이런 여론이 민심이 높아지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해도 그 민심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기명 투표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좀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이탈표가 나와서 지금 8표 이상 나오면은 재의결이 되는 건데, 그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는 순간 사실은 대통령은 레임덕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갤럽 기준으로 한 20%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게 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의 좀 다선 의원들이 나서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풀어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의 그 여야 대치가 무한정 이어지는 이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24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6일에 재의결을 바로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24일을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같은데요. 10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예, 그걸 왜 대통령이 서둘러서 거부권 행사를 하겠습니까? 서두를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재의결 시에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알 수 없죠. 예. 그때 이제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 해병대원 관련한 그 개입 의혹 네. 관련해서 뭐 좀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뭐 체코에서 들어올 때 뭐 어떤 표정을 짓는다거나 어떤 말을 한다거나 네. 이런 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다 이제 민심이 좀 흔들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재의결 표결 당시에 어떤 네.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걸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차례 연기가 됐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여당 지도부가 24일에 만찬 회동을 이제 갖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제 밝혔고,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현안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되고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가 될지 좀 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의료 대란과 관련한 이야기가 가장 좀 첫 번째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은 좀 어떤 원칙론에 가까운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는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모든 사안을 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뭐 고위공직자 뭐 교체 문제 포함해서 또 당장 내년도 뭐 정원까지 포함해서 일단 의제로는 올릴 수 있다. 일단 대화를 시작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뭐 그렇지 않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의료 대란 이런 거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인식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의료 대란 얘기를 하면 오히려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이렇게 그 충돌을 하는 네.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의료 관련해서는 서로 좀 양보 없이 대립하는 분위기로 갈 거라고 뭐 보시죠. 현재 그런 건데 뭐 양쪽 다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네. 사실 별로 그렇게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별로 밥 먹고 싶지 않은데 먹는 것 같아요. 지난번 추석 연휴 전에 하기로 했던 걸 미뤄서 하는 건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고 하는데도 뭐 기자들한테 이 엠바고 같은 걸 걸어서 언제까지 좀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네. 이게 무슨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지도부 이렇게 만찬하는데
뭐 저렇게까지 신경을 쓰나 할 정도로 좀 너무 민감해 있습니다. 만찬 회동에 대한 엠바고까지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 너무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비정상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서 밥 먹으면 할 수 있는 얘기가 공감, 네, 야당 비판. 밖에 사실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24일 저녁 만찬 회동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굳이 그런 분위기에서 만찬 회동을 연기했던 걸 이제 그래도 이번에 갖기로 해야죠. 한 건 예.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눈치 보느라 한다. 뭐 그런- 눈치 보기라 뭐 그런 거보다도요. 일단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네. 자체가 네. 국민 보기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뭐 만나는 것 자체를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다만 거기서 뭐 엄청난 뭐 결과, 성과 이런 것이 나올 걸로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료 개혁에 대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접점을 찾아본들 네. 의료계가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그를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마 논의는 꽤 할 거라고 봐요. 하고 네. 자 의료계와의 여야 의정 협의체 이게 빨리 그 구성이 돼야 된다. 다만 그 논의 의제는 네. 뭐 사실은 들어와서 얘기해 보자는 차원의 약간 추상적인 표현으로 저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하튼 그 한 자리에 모여서 뭐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의료계가 아 뭐 저 증원 백지화하지 않으면 우리 대화 안 합니다. 이런 식의 전제 조건이라면 뭐 사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대화의 장으로 의료계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방안. 네. 뭐 거기에 혹시 뭐 제3자의 요청, 중재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또 가능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저는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의견 접근 같은 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약간 추상적이지만.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뭐 김건희 특검법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이 있잖아요. 당정 정기국회 지금 시작했는데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당정 간에 뭔가 이 이견이 노출되는 그 현상이 굉장히 자주 벌어질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그 어떤 낮은 지지율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위험한데 네. 만약에 당정 간의 이견도 여기서 또 노출이 된다? 그러면 그 위험은 더욱더 심화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네. 이 그 이견이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는 그런 선상에서 저는 만찬 회동 같은 것도 그 지금 기획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아마 어떤 형식으로든 그 뭐 이견이 있다 이런 게 별로 드러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견이 별로 드러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 의대 증원 문제가 가장 그 입장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당정 간에. 네. 대통령실은 어쨌든 내년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거는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고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네. 한동훈 대표는 내년 증원 문제까지도 좀 열어서 그 의료계를 좀 이렇게 포용하고 대화 창구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가장 좀 입장이 그러니까 분명한 그게 이제 차이 추상적 표현으로 네. 모든 의제에 관해서 토론하자.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가 자신과 만나는 걸 지속적으로 거절했다고 이제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박 위원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전공의들과 접촉 중이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번 상황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 의정 협의체 좀 이게 좀처럼 돌파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답답하죠. 이게 박단 위원장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 만나봐야 뭐 그렇게 만나서 합의해봐야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정해주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다. 이걸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사전에 몇 가지 보장을 받고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그냥 한동훈 대표 하자는 대로 무조건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건 또 의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냥 뭐 항복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24일 만찬 회동 뭐 이런 거 관계 없이 좀 상당히 좀 장기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번 추석 연휴 때 의료 대란 없었다. 뭐 별일 없었다. 뭐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이 잘 협조해주고 또 현장에서 의료진이 많이 도와줘서 위기를 넘겼다. 네. 뭐 이런 인식이거든요.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좀 안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의료 대란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좀 지속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런 가운데 돌발 사고가 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전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단 위원장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남을 지속적으로 거절해 왔고 또 여당은 비공식 소통을 계속해서 해왔다. 뭐 이런 일련의 이제 설왕설래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쪽에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한쪽에선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네. 근데 한쪽에선 의사소통 한 적 없다.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 간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박단 위원장 말이 맞다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 중심에는 신뢰의 문제가 가장 좀 걸림돌이. 신뢰는 처음부터 없었고요. 네. 그나마 이제 신뢰를 좀 녹여서 대화를 네. 해보려고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박단 위원장,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한동훈 대표하고 얘기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데 내가 왜 그쪽 말을 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안 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여야 의정 근데 협의체가 지금 가능할까요? 박단 위원장의 그 주장은 네. 그 지금 얘기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안 만나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 만나야죠. 왜 아니 그 지금 전공의들의 가장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박단 위원장 아닌가요? 물론 그 대표성에 대해서 박단 위원장이 아마 임의로 한동훈 대표와 무슨 합의를 하고 용산 대통령실과 또 무슨 그 합의를 하고 이랬을 때 전공의들이 거기에 다 동의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불투명하긴 해요. 그러나 다른 어떤 그 전공의보다도 박단 위원장의 대표성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박단 위원장이 한동훈 대표를 만나자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거절을 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저는 그 얘기가 맞는 것으로 보여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중재한다고 하면서 네. 아니 전공의 대표를 안 만나고 뭘 중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왜 안 만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래서 박단 위원장과의 만남이 뭐 부담스럽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만났을 때 뭐 네. 전공의 측의 그 요구 사항을 너무 자꾸 그 용산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나 뭐 하는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근데 드는데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선 만나야 되는 거 저는 아닙니까?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박단 위원장의 주장이 지금 맞다면 네. 한동훈 대표가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죠.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뭐 이런 형식이 돼가지고는 이 문제를 중재하려는 진정성조차 저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박단 위원장도 만나고 의사협회도 만나고 그래서 대통령실도 만나고 이렇게 돼서 어떤 중간선상에서 타협책을 모색하는 게 진정한 중재지 네. 어느 한쪽의 의견만 전달하는 게 중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단체든 네. 이 한동훈 대표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박단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는데 아무 성과 없이 끝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더구나 대통령도 아니고 권한이 없는데 박단 위원장을 만났는데 뭐 아무 성과도 없다 그러면 의료계에서는 뭐 한동훈 위원장 뭐 아무 권한이 없네 이제 이런 식의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차피 이 정치인이 아닙니다. 검사를 오랫동안 했고 공무원 출신이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정치인들처럼 뭐 자유롭게 만나고 소통하고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정도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만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선 만남 후 합의가 아니라 어느 정도 먼저 좀 합의가 기본에 깔린 다음에 회담에 만남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잘못된 태도인 거죠. 알겠습니다. 역시 지금 정당 대표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몸을 던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데 아직 한동훈 대표가 그 경지에까지는 이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국정 지지율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역대 이제 최저치 20%까지 떨어진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2박 4일간 체코 순방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 이제 공개 행보로 최근에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동행을 하자 민주당이 김 여사가 갈 곳은 체코가 아닌 특검 조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연이은 공개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오늘 뭐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은 그게 뭐 절차상으로 도돌이표로 돼서 결국 부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과 무관하게 현재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관한 국민적 어떤 평가는요. 네. 전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 아니 대부분 그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한다. 더군다나 그 문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 사과 이런 것조차 없이 공개 행보를 한다고 하면 이런 여론을 저는 더욱더 악화시킬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개 행보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럼 도대체 지금 대통령실은 무슨 생각으로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통제가 안 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층조차도 저는 굉장히 의문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나타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행보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통제가 안 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통제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위험한 국면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적당히 그냥 그냥 본인과 이렇게 그냥 공개 행보하면서 슬쩍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넘었다고 보거든요. 이미 너무나 악화된 여론, 이걸 돌파할 카드를 대통령실에서 만들지 않으면 위험한 국면까지 저는 치달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 순방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뭐 순방뿐만 아니고 모든 공개 행보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약간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순방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좀 문제가 된 거죠. 이를테면 소외계층을 만나서 봉사활동 같은 걸 하고 네. 뒤늦게 사진 한두 장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공무원을 만나서 지시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왜 영부인이, 왜 대통령 부인이 그런 일을 합니까? 이번에 여론이 악화된 가장 큰 이유도 그 공무원들한테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이런 지시하는 듯한 말을 했던 그 장면. 네. 저는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위에 이번에 체코 순방 가는데 우리 일반 국민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또 나왔네. 그러니까 이제 막 짜증을 내고 있는 이런 단계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우리 국민이 좀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어디까지 가시는지, 그냥 언제까지 가시는지 그냥 이렇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게 좀 더 정신 건강에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의 주도권을 놓고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지구당 부활에서만큼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 지구당 폐지를 이제 이끌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비판과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양당 대표가 뜻을 모은 이유, 그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이건 그 의석이 많은 정당이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과 원외 이렇게 얘기하면 현역 국회의원이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의 그 선거운동 시스템이나 아니면 정당 활동 시스템이 네. 현역 의원들이 다 이게 짜놓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역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고요.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한테 지구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2004년에 만들었던 게 지구당 폐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지구당을 다시 부활하게 되면 거기에 또 고정적인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거는 어디서 조달하죠?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걸 긍정적으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마 본격적으로 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과연 지구당 부활이 어떤 돈 안 드는 정치 이걸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데 네. 그 지향점에 부합하는 방향이냐 여기서부터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저는 지구당 부활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옛날 오세훈법 만들 때는 돈 먹는 하마가 맞았는데요. 지금은 정치자금하고 정치자금 입구 출구를 다 철저히 감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원외 지구당 위원장 또 당협위원장들은 뭐 유사 사무실 무슨 연구소 이런 걸 만들었다가 뭐 검찰이나 중앙선관위에 적발이 되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풀어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회에 들어온 현역 의원들은 옛날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 좀 그 지구당 부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현역 의원이 되면 입을 싹 씻습니다. 이제 진입장벽을 다시 높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법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현역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을 해줄지 좀 궁금한데 네. 저는 이제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더 착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원외에 계실 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좀 풀어줄 때가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선거운동의 차이가 현역과 원외가 굉장히 커요. 이것도 현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거든요. 네. 현역들은 무슨 뭐 의정보고회니 뭐니 아주 유사한 선거운동을 굉장히 폭넓게 할 수 있어요.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은 그거 현수막 하나 제대로 못 걸어요. 저는 오히려 지구당을 만들어 줄 게 아니고 네. 그런 현역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 간의 어떤 선거운동이나 자기 얼굴 알리기의 기회 이걸 균등하게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지구당 지구당 부활이라는 게 지구당 사무실을 낼 수 있도록 해주고 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걸 다 이제 포괄해서 좀 현역 의원하고 조금 너무 불리하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에게 더 유리하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기득권이 아닌 원외 지구당에게도 골고루 좀 이렇게 당협위원장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바람을 담으신 걸로 하고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당 부활이라는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요청한다고 그래 들어주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왜 20년 전에 이 지구당이 폐지됐는가 하는 문제부터 자 지금 풀어주면 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20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길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를 함께 고려를 해서 네. 오늘 한 줄 논평은 퇴행부를 지구당 부활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국회 본회의에서 뭐 특검법 의결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테고 또 국회에서 뭐 재의결 이른바 도돌이표 정국이 계속되겠죠. 그럼 뭐 다 좋은데 이게 전국이 이렇게 꽉 막히면 국회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여기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게 좋은 상황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네. 이걸 풀려면 결국은 저는 대통령이 좀 이 정치를 회복해야 그게 뭐 야당한테 뭘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대통령이 야당과 직접 대화 나서야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